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아주 멀리, 그러나 이상할 만큼 지금 이 순간과 닮아 있는 그 오래된 조상의 봄으로 걸어가 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는 그날 경보공사장장에 스며들던 따스한 봄빛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햇살 아래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싸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어깨 너머로 숨을 후불어 나는 것 같은 기움. 그리고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하고 귀 속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아주 부길한 현실 확인. 평안해지기 전에 감시 시간을 내어 동영상에 좋아요를 바로 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의 위치와 현지 시간도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짜부를 크고 선풍기를 켜서 은은한 소리를 만들고 오늘 밤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그날 궁궐은 유난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평온이 아니라 군요였습니다. 세종께서 승하하신 지 몇 달, 이롭고 성정 이용화한 문종 형님은 이미 병에 깊이 잠식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형님의 저 하늘 같은 기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신하가 아니라 동생으로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왔습니다. 공중 애들에는 봄물이 내려앉고 꽃잎이 소리 없이 떨어졌지만 제 가슴 안에서는 무거운 돌덩이 같은 불안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화는 기척을 숨기지 않는다 는 고서의 말처럼 역사의 커다란 조류는 이미 조용히 방향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웃기게 들리겠지만 저는 그 무렵 새벽마다 인왕산이 나를 노려본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산이 무슨 능이 있겠냐마는 그때는 정말 그렇다고 느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투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끝나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하루는 시종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궁마마, 궁중에서 융융한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심장은 아주 작은 북처럼 규칙적으로 그러나 부길하게 울렸습니다. 현문종께서 얼마 버티지 못하실지도 모른다는 소문. 그 말 뒤에는 더 무거운 의미가 숨어 있었죠. 어린 조 가단종이 왕이 된다면 조종은 어떻게 되는가? 그때부터 저는 사무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의 모서리마다 그림자가 흔들리고 촛불도 이유 없이 떨리고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따지면 재료 저하와 스트레스의 잔무이분이 여기지만 당시에 저는 모든 것이 어떤 거대한 장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곁에서 가장 총명하고 야심 많은 한 명회가 조용히 물어붙습니다. 마마, 조선의 앞날을 위해 생각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의 말은 마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제 귀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을 또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거든요. 조상을 지키려면 강한 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놓여야만 하는가? 웃기게도 그 순간 제 뒤에서 방 안의 문풍지가 웩 소리를 냈는데 저는 잠깐 진짜 양문종이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제 양심이 그렇게 들린 것인지 혹은 진짜 바람이었는지 지금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되돌릴 수 없는 그 위에 발을 내디뎠다는 것. 역사는 그렇게 조용히 사람을 끌어들이고 무심하게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새벽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무엇인가 검은 안개 같은 것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계절이 완연히 봄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제 내면은 반대로 겨울로 향하고 있었죠. 인간의 마음이란 참 이상합니다. 따뜻한 햇살이 빛이 수로 불안은 더 짙게 드리워지고 주변이 조용하면 오히려 더 시끄럽게요. 동치니까요. 김종서 대감과 황보인 대감이 궁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분들은 세종께서도
깊이 믿던 춘신들이었습니다. 바른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려 했고 실제로 많은 공을 세우신 분들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분들은 어린 단종을 내세워 모든 장사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에 나가면 종종 들이는 그 속삭임들, 대군마마께서 나서야 하는 거 아니요. 어린 임금으로는 나라가 외탈없소. 수양대군이 왕실의 기둥이 되어야 하오. 이런 말들이 처음만 무편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 마음속에 아주 얇은 군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군요는 금이 되고 금은 거구 틈이 됩니다. 틈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새어들어오죠. 어느 날 밤 한명회가 제 방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거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마, 이제 때가 온 듯합니다. 그 말은 마치 누군가 제 등을 밀어버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밖으로 눈을 돌려 창문을 통해 단빛이 내려 앉은 도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랏빛이 저렇게 선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날 처음으로 무서울 정도로 와닿았습니다. 무섭게 들리했지만 사실 저는 그 즈음부터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습니다. 기계 뻗은 붉은 복도 끝에서 한 사람이 뒤돌아보지 않는 채 사라지는 꿈. 옛 기록에서는 악몽은 마음이 지닌 두 얼굴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꿈도 두 얼굴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얼굴, 다른 하나는 요망의 얼굴이었죠. 그날 밤 명회와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치적 셈보, 조상의 앞날, 배상의 안장, 그리고 제 요망. 인간이란 참 이상하게도 자신의 요망을 대의라는 곳으로 감싸는 데 천재입니다. 명회가 말했습니다. 조상을 바로 세우려면 강한 왕이 필요하옵니다. 마마께서 그 역을 맡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어이없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한 왕이 되려면 강한 커피부터 마셔야 하나. 아무래도 긴장하면 앙둥한 농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제 습관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사소한 농담 하나가 사람을 잠시 현실로 데려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온 순간 숨이 토막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해야 하는가? 형님과 형님이 믿었던 충신들을 배신하고 조카에게서 왕관을 빼앗을 것인가? 저는 명회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큰 일도 못 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주저함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신은 마마의 뜻이 그 조상의 뜻이라 믿사옵니다. 그 말은 한순간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 거대한 문 하나가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따렸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문, 앞으로만 걸어가야 하는 길로 이어진 문. 그날 이후 제 집에는 밤마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관난, 홍다순 같은 신복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우리는 깊은 밤까지 작장도 아닌 작장을 짜디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밤들은 유난히 정적이 가입었습니다. 머릿속에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지단적 불안의 투영이라고 소명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 침묵, 입이 정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 무리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 심을 꾸짖었습니다. 진중서와 홍보인을 제거한다. 주장의 틀을 바로 잡는다. 나라를 안정시킨다. 그렇게 우리는 피로 묻은 새벽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조차도 제발 걸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완전히 알지 못한 채로 김종서 대감과 왕보인 대감의 죽음이 궁궐에 알려진 그날, 궁궐은 거북이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지만 저는 그 고요가 마치 깊은 숲속의 장적처럼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새들이 우지 않는 숲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상한 이야기지만 평소에 시끄러던 것들이 한순간 조용해지면 인간의 본능은 뭔가 잘못됐다 하고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날의 궁궐이 딱 그랬습니다. 단종, 아니 제주가 홍이는 아침 지지저를 찾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산촌마마 김종서 대감과 황보인 대감이 정말요입니까? 저는 잠시 대답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가 보는 세상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목소리가 제 이지와는 다르게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하의 안전을 위해 내린 교단이옵니다. 그 말은 사시왕이 아닌 산촌으로서는 감히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더 이상 산촌도 왕의 동생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거시목 구친자였고 후퇴가 불가능하기 위해서 있는 자였습니다. 단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두 사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현실이었죠. 그렇다고 제가 나아갈 길이 멈추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란 잔혹한 존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죄책감보다 논리와 명분이 스스로를 더 강하게 붙잡아 버립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왕실을 위해서 사람이 스스로를 속이기 위해 만들어낸 가장 오래되고 효과적인 주문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이 하나 알려드릴까요? 개유장난 직후 며칠 동안 제 방 문손잡이가 스스로 딱딱 움직이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내관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건드린 적이 없다고 했죠. 문손잡이가 금소이니 온도차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지만 그 이상한 느낌은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거 심리적 투사 현상이라고 설명하지만 솔직히 저는 지금도 그때의 공기가 그냥 공기만은 아니었다고 느낍니다. 그 이후 조장은 완전히 제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겉으로는 단종이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제가 모든 장사를 조율했습니다. 제가 문서를 검토하고 제가 개유정이 내리고 한명회와 권남, 한곽 등 제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단종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오면도이 종이 앉아 도장을 쥐고 잠시 고개를 들면 먼 곳을 바라보고 밤에는 자주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장마라에게 너무 큰 짐이었죠. 제가 단종에게 학문에 행쓰시옵소서 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했을 때 그 아이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누구 때문인지 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려 한 명 회가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마, 장하께서 마마를 두려워하옵니다. 그 말은 마치 제 심장에 한 번에 두드려 맞힌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두려워한다고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단종을 두려워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아이에게 불효과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은 존재 자체만으로 상대를 압도합니다. 특히 서로가 왕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 다름이 운명적인 것은 이때는 더욱 그렇죠. 그 무렵 사주신 상산문, 바핀년, 하위지, 윤부, 이계, 유성원, 이 비밀리의 단종 보위를 도모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당하면서 또 단 한 번도 단종을 버리지 않았고 단종의 이름을 부르며 차라리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들의 이름을 들으며 오랜 시간 침묵했고 다음 순간 아주 가볍게 웃음이 나오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사람이 너무 큰 두려움 속에 있으며 웃음이 먼저 새어나오기도 하니까요. 웃기지만 진짜입니다. 심리학에서도 그런 경우를 소명하죠. 고도의 스트레스 반응은 때때로 비정상적 감정 발현을 동반한다. 저는 웃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를 두려움 속에서 더 오래 두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 생각이 의미하는 바는 저조차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종의 눈빛은 제가 거우거우 잊을 수 없는 그림자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제 귀에 더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길에서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사유신의 초영 이후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비명 때문이 아니라 그 비명 사이에 적혀있던 아주 묘한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내뱉는 침묵은 이상하게도 귀에 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 침묵이 밤마다 제 귓가에서 반복됐습니다. 장하, 아니, 단종을 외쳤습니다. 이 한마디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충성은 너무나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것은 두렵습니다. 순수함은 자신의 죄를 비춰보는 것과 같으니까요. 어느 날 밤 저는 홀로 촛불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도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마치 두 개의 어구를 가진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어구 중 하나는 왕이 되려는 내 어구, 또 다른 하나는 도망치려는 내 어구이었죠.当날 한명회가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대군마마, 아직도 단종을 왕으로 받들려는 세력이 남아있사옵니다. 이런 걸 가이면 조상은 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옵니다. 그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기세도 있었지만 분명히 까봐도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내가 얻은 교장을 내리기를 바라느냐? 명회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군마마, 교단을 내리지 않으시면 더 큰 비가 흐를 것이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되어 울렸습니다. 교단을 내리지 않으며 더 큰 비가 흐른다. 어떤 역사가들은 이런 순간을 정치적 합리화의 발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밤마다 제 등을 누르던 무거운 현실 속에서는 그런 학문적 표현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다시 자몽을 구웠습니다. 김복도를 걸어가는 단종의 뒷모습, 그 아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그러다 어느 순간 아이의 그림자가 턱 하고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텅 빈 왕좌만 남아 있었죠. 꿈에서 끈저는 온몸이 끈담으로 깡져 있었습니다. 예기록에서는 꿈이 때로는 양심이 보낸 편지라고 합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날만큼은 그 말이 제게 너무 잔인하게 와 닿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거구 마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단종에게 산유지, 왕위를 물려달라는 뜻을 장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마마, 정말이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그 아이의 세상이 무너질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그날 단종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오고 떨리는 속리로 부스들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왕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왕관이 제 머리에 아니라 제 심장 위에 얹힌 것처럼. 이어서 저는 조정에 나가 왕위를 계승하고 조상의 7번째 왕세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게게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외로운 일인가? 사람들은 왕이 되면 왕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작 저는 그날 밤 방 안의 어둠으로부터 조차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한 명이가 와서 축하를 장했지만 그의 말은 제게 아무런 울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먼저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것인가? 하지만 실은 저 자신도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죠. 그 대답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단종의 농비, 그 아이의 떨리는 손, 사유싱의 마지막 침묵, 그 모든 것이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진짜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극 속에서 지의 왕관이 비를 요구하는 괴물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 주로 지휘한 추날 밤, 저는 왕좌에 간자 손끝이 떠오고 있었습니다. 승장원 이기는 나 무렇지 않은 듯
제 지휘 과정을 기록하겠지만 그 기록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왕관이 머리에 얹힌 순간부터 배가 움켜쥐어진 답답했고 마치 누군가 제 어깨 위에 앉아 계속 무게를 더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관력을 얻으면 마음이 평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그 반대였습니다. 왕좌에 갖는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서 는 끝없는 군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문종의 마지막 어구, 단종의 눈망울, 김종사와 황보인의 목소리 모두가 어둠 속에서 돌아다니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렵 궁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서재 뒤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느니, 문중의 침장 근처에서 빼발의 남자가 스쳐 지나간다느니, 단종의 얼굴이 담긴 액자가 아무도 손대지 않았음에도 비뚤어졌다느니 하는 이야기다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대과장이거나 비공한 공유어들의 망상이고 심리적 불안에서 오는 착각이라고 학자들은 말하죠. 하지만 스기가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근거 없는 두려움이 아니라 끈가 있는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람이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장하, 노상군난이 단종의 좌우수에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고 하옵니다. 그 말이 들은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단종은 이미 왕위를 잃은 14살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제게 위협이 될 만큼 강해질 리는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아이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추지변이 터졌습니다. 금성대궁을 중심으로 단종 복위를 꿈꾸던 여모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듣게 된 소식은 금성대군의 차형이었습니다. 제 친형이었습니다. 그 형이 조카를 위해 저를 버리고 죽었습니다. 그 소식은 제 마음속 깊이 자리 한마디만 남은 해미한 부비 같은 것을 툭 하고 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속삭했습니다. 나의 왕관은 피를 왕한다. 단종을 머리 강화도로 보내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는 한 엉진가다시피 바람이 불 것이라는 예감이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이 예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저질러 온 일들에 대한 때가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낭이 차갑게 내리던 겨우날, 저는 비밀리에 단종을 죽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악기가 곁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했죠. 그 한마디가 제 밖으로 나오는데 거린 시간은 단미 조였지만 그 몇 주는 평생의 대가로 돌아왔습니다. 단종은 여의 굽에 죽었습니다. 그 죽음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뻔마 지나지 낮에 또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원인 불명. 묘치만 내 살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제 아들이 같은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넷째. 의사들은 서명하지 못했습니다. 야도 듣지 않았습니다. 왕자들은 하나도 단종이 쓰러지던 그 계절과 비슷한 모습으로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궁궐에서는 속사였습니다. 단종의 왕혼이 왕자들을 데려가는 것이다. 물론 아무도 제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속사임은 어둠을 두고 제 귀에 자꾸만 스며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단종이 제 앞에서 땅을 돌리고 서 있고 그 동 뒤에서 어딘가에 하얀 손이 나와 단종을 끌어당기며 저를 노려보는 꿈. 그 꿈에서 옛날이면 공미에 이상한 종기가 도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들은 입양을 서명하지 못했습니다. 몸에서 악취가 났고 고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썩어들어가는 듯한 고통. 저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밤마다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냐. 조선을 위해서였는데. 하지만 제 말은 하늘에 닿지 않았습니다. 자면 하늘은 제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요.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밤,
저는 한명쾌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쥐거든. 단종의 무덤을 바로 모시라. 그리고 언젠가에 그 아이를 다시 왕으로 돌려놓아라. 명쾌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우희를 위하는 이겼습니다. 마침내 고통의 파도가 잦아들던 순간 세상이 점점 야게으려 그려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로소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누구도 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을까요? 제주라는 이름으로 남문제 삶은 그렇게 조용히 막아내렸습니다. 그러나 제 죄업은 남았고 그 죄업은 오래도록 조상을 구애로 취했습니다. 왕관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이제 천천히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서로 오교 하나의 긴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왕좌를 향해 걸어간 제 발걸음은 처음엔 조선을 위한 책임이었습니다. 문종향님의 병세가 기포지수로 조정은 흔들렸고 어린 단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 제 등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무감 속에는 미처 인정하지 못한 요망과 두려움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늘 그렇게 두 개의 망을 밀고 당기는 곳에서 비극을 만들곤 하죠. 김종서와 황보인의 죽음에서 시작된 피의 흐름은 사유신의 충조를 지나 결국 제조카의 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조선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은 제 가슴 속에서 갈수록 가벼운 먼지처럼 커져졌습니다. 인간은 큰 결정을 내릴 때 스스로를 설득하는데 능숙하지만 후회는 서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왕좌를 차지한 뒤에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관력의 무게는 양광이 아니라 공포였고 제게 남은 것은 잠들지 못하는 밤들이었습니다. 단종의 죽음이 후에 잇따라 일어난 왕자들의 비극적인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숙사인처럼 정말 하늘의 응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부귀한 그림자들은 제 삶을 한 가지 따라붙었고 저는 마지막 날까지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조용히 막아내립니다. 제 왕관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한숨과 죄책감이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잔잔한 순주처럼 이 그 말을 가볍게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너무 깊이 남지 않기를 바라며 조용히 인사를 드립니다.